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랑 길이가 관측자에 따라서 충분히 상대적으로 변한다 했잖아. 그냥 시간 가면 뭐라 했어? 팽창, 길이 가면 수축. 그러면 팽창과 수축이면 항상 팽창은 뭔가 늘어난다는 느낌이고 수축은 줄어든다는 느낌이잖아. 그 기준이 되는 시간과 길이가 있다 했잖아. 그게 뭐였어요? 고유. 그러니까 이,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관찰자가 지정이 되어야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보통 관찰자는 지면 정지, 우주선 타고 가는 관찰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관측자, 얘가 보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재는 시간과 이 사람이 재는 시간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고유 시간,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나머지는 그거보다 팽창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기준이 되는 고유 시간은 어떤 관측자? 자, 항상 시간이란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사건이 두 개야. 두 사건이 일어날 건데 그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을 관측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관측자가 관측한 사건이 고유 시간? 두 사건이 같은 장소. 계속 시계의 시간하고 위치가 계속 맞물리거든.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래서 위치가 똑같은 곳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다고 관측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잰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쟀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은 그렇게 잴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팽창이 되는 정도를 감마라고 했어, 감마. 요 감마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V에 대한 함수다, 맞지? V가 빠르면 빠를수록 감마 값이 커지면서 팽창도 많이 되고, 수축은 감마가 1보다 크거든. 그래서 감마를 곱해주면 커지는 거니까 팽창이야. 감마로 나누어주면 작아지는 거니까 수축이고. 그 두 관계가 다 고유해서 길이는 별로 어렵지 않아. 길이는 고유 길이가 무슨 길이에요? 항상 길이라는 거는 내가 관측하는 대상이 있잖아.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의 거리라든지 행성과 행성 또는 우주선 뭐 이런 다 측정하는 그 길이의 대상, 측정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 대상이 내가 봤을 때 안 움직이면 그게 내가 잰 길이가 고유 길이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란 거는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보면 이 길이를 측정한 대상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수축된 길이로 측정한다 이거지. 일단 그 말은 그렇다 하고 그 그리고 그 상황 빛을 쏴. 광원이 여기 있고 여기 거울이 있고 자 광원에서 거울까지 빛을 쏴. 이거를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안에서 봤을 때. 여기서 안이란 거는 그냥 이 광원과 거울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하고, 문 좀 닫아주고 원래. 땡큐. 그 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우주선이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면 빛은 출발하고 나면 컨트롤할 수 없다 했잖아. 그러면 결국은 도착지 보는 거야, 도착지. 이 빛이 어디까지 가는 거 볼 거야? 거울까지 가는 거 볼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거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봐야지. 거울이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빛이 도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최고 길게,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길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봤을 때 우주선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빛이 오는 방향으로 마중 가잖아. 그러면 이게 최고 짧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세 개의 시간을 우리가 비교하는데 요거랑 하나 더 추가하면 이 수평 방향 말고 수직 방향. 자, 일단은 이거 길이를 맞추자.
정사각형으로 길이를 맞추자. 자, 안에서 봤을 때 우주선이 정사각형 상황. 자, 요것도 광원이고 요것도 광원이고 거울과 거울이 이렇게 있는 상황. 의도는 이거야. 안에서 봤을 때 똑같은 길이로 맞춰놓고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는 것까지, 또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는 것까지, 요런 시간을 안에서 본 거랑 바깥에서 본 거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전에는 이걸 얘가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거는 거울이 멀어지니까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광원에서 거울로 오는 상황은 누구의 움직임을 봐야 돼? 광원에서 반사해서 거울에서 반사해서 광원까지 오는 상황이면 뭐에 대해서 봐야 돼? 도착지인 광원을 봐야지. 광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러면 얘가 봤을 때 광원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돌아오는 상황은 시간이 되게 짧은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근데 그 안에서 보면 안에서 이 두 길이를 맞춰놨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시간이 똑같아. 자, 근데 심지어 이 수평 왕복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고유 시간이잖아. 수직 왕복 입장에서 보면 수직 왕복이라는 사건을 어떤 사람이든 잴 수가 있어. 근데 누가 재면 고유 시간이야? 얘가 잰 게 고유 시간이잖아. 그러면 수평의 고유 시간과 수직의 고유 시간을 맞춰놨다, 맞지? 그러면 얘가 보면 당연히 둘 다 팽창될 거야, 둘 다. 근데 고유 시간을 똑같게 맞춰놨으니까 팽창이 되는 정도는 어차피 이 속도 때문에 팽창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팽창도 똑같이 될 거니까 결국은 수직이든 수평이든 갔다 오는 시간은 얘가 봐도 똑같다 이거지. 팽창된 걸로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여기서 광원에서 갔다 오는 거는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도착했다는 거는 우주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얘랑 뭔가 똑같은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 이 왕복도 끝나야 되잖아. 같은 시간 걸린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광원이 있으니까 이 왕복은 얘가 봤을 때 뭔가 이전에 반사했겠지. 이렇게 걸릴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빛의 이동 거리도 당연히 똑같을 거니까 이 노란색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을 거고. 크게 보면 시간이 총 4가지야. 시간이 총 4가지. 안에서 재는 그냥 편도 하나 있을 거야. 안에서 잰 편도, 바깥에서 잴 때는 멀어지는 상황 하나, 다가가는 상황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상황 하나. 총 4개 있겠죠. 네 가지.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 이 하나를 그냥 T0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멀어지면서 가서 최고로 오래 걸리는 시간, 그거를 T1, 다가가면서 재서 최고 짧은 시간 T2, 그 다음에 이 길이 그대로 주고 대각선 상황, 이거 T3. 자, 일단은 상관관계가 T1과 T2를 더하면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 하나, 다가오는 거 하나 됐으니까 이게 왕복이잖아. 그러면 T3는 이 수직은 수평과 다르게 갔다가 오는 게 어차피 대칭이야. 그래서 T3는 그냥 2배만 해줘도 갔다 오는 거라고. 이게 서로 팽창된 걸로 같은 거지. 그리고 얘는 T0라는 건 무슨 관계야? 안에서 봤을 때 가는 거는 2배 해주면 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안에서 왕복이니까 고유잖아. 얘보다 나머지 이 2시간들은 전부 다 몇 배로? 감마배 팽창된 거다. 이거지. 감마배 팽창. 그러면 얘들 둘이 더한 게 얘 둘이 더한 것보다 감마배 팽창된 거니까 얘들 둘의 절반이 평균이 얘잖아. 얘. 그러면 T2가 가장 작고 T1이 가장 큰데 이거의 평균이 T3잖아. T3. 근데 T3 하나랑은 T0 감마배 팽창된 거랑 같거든. 그래서 T3는 T0보다는 커. T0는 여기 있겠지.
음. 문제에서는 길어진 걸 T2, 짧아진 걸 T1이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할 때는 요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자. 요거까지 했었어. 그리고 이제 동시성. 문제 좀 풀어보자. 자, 자지 말고, 가보자. 유형분석 9번. 자, 동시도 마찬가지. 시간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동시성도 상대적인 거야. 어떤 사람이 재면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어떤 사람이 재면 동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필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봐도 동시인 두 사건이 있었잖아. 그게 뭐였어? 우리가 그냥 절대 동시에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똑같이 동시인 사건인데. 또 장소야. 또 장소가 얘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시간만 동시가 아니라 뭐까지 같으면 장소까지 같으면 그게 절대 동시야. 그거는 누가 봐도 깨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에서 광원은 빛을 출발시키는 기계잖아. 검출기는 빛을 도착시키는 기계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광원이 하나고 검출기가 두 개니까 뭐의 위치는 다를 확률이 높아. 도착의 위치는 다를 확률이 높지. 검출기가 두 개니까. 근데 뭐는 출발은 어차피 얘 한 위치에서 출발하잖아. 그러면 출발은 모든 사람이 갔을 때 동시다 이거예요, 동시. 자, 그러면 철수든 민수든 출발은 동시야.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민수가 관측했을 때 A, B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자, 민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얘들이 움직이는지 봐야지. 얘 입장에서는 얘들이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이는데 동시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려면 이 거리가 서로 같다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철수가 봤을 때 동시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길이 어긋나게 해야지. 철수가 보면 얘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광원의 움직임을 봐야 돼. 검출기의 움직임을 봐야 돼. 광원은 쏘면 끝이잖아. 검출기의 움직임을 봐야지. 검출기가 어디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빛한테 마중 가는 검출기가 누구야? 오는 빛한테 마중 가는 게. 얘고 멀어지는 게 누구야? 얘잖아. 근데 동시에 쏘는 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먼저 도착? 얘 먼저 도착하게 하는 거야. 어, 아, 아, 전제가 잘못됐네. 얘 먼저 도착하면 되고 지금 이 문제 풀어버린 거고. 만약에 얘 입장에서 동시 도착이다 이런 말을 주면 거리를 이제 조절해야 된다고. 얘가 가까워지는 애고 얘가 멀어지는 애잖아. 그러면 얘가 도착하기 어려우니까 이 광원을 어디에다 붙여놔야 돼? 얘한테 붙여놔야지. 얘한테 좀 더 가까이. 그래 풀면 돼. 오케이. 기니 D 기어 A에서 B까지 거리는 이거는 그냥 측정 대상 길이. A에서 B까지 거리는 얘가 재면 무슨 길이? 고유 길이. 얘가 재면 수축된 길이. 그래서 민수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 길이니까 얘보다 더 크다. 맞죠? 니은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민수가 측정한 시간보다 크다. 자, 어떤 지면 관측자 입장에서 정지한 두 점을 주는 거야. 얘 입장에서의 정지한 두 점이야. 이거는 그냥 문제마다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준선을 이렇게 얘 입장에서 정지한 기준선을 박아 놓을 수도 있고 여기가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누가 지금 게 고유 시간이라 했어? 얘가 보면 고유 시간 아니야.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잖아. 근데 얘가 보면 어떻게 돼? 항상 출발과 도착이 다 어디서 일어나? 내 발밑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면 얘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잰 시간은 그냥 팽창된 시간. 그래서 민수가 팽창된 시간이 더 크다 이거지. 철수가 민수보다 더 크다 했으면 얘는 틀렸지.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을 철수가 측정했을 때 A와 B에 동시에 도달한다. 누구부터 도달? 지금 이 문제는 도착 깨야지. 누구부터 도착? B부터 도착. 마중 가는 애부터 먼저 도착.
오케이. 넘어갑시다. 한 김에 B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음, 자, 보통,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검출기야. 검출기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검출기가 V로 움직이고 광원에서 빛이 C로 나오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만약에 L이라면, 시간이 얼마만큼, 얘가 빛을 맞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겠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간이 T라면 이 T초 동안 빛이 가고 검출기가 가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CT, 어차피 등속이니까 CT, VT 더해서 L이다 하면 되잖아. 그러면 T는 CT, VT 더해서 L이다. 그냥 이 식이야. 그러면 T는 어떻게 돼요? C 플러스 V분의 L이다. 맞죠? 반대 상황은 얘가 가는 게 아니고 멀어지면 얘가 VT 가고 얘가 CT 가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CT와 VT의 차이가 이번엔 L 되면 되잖아. 그래서 이때 시간은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V가 0.9C잖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철수가 봤을 때 여기 검출기랑 여기 검출기 사이에 정중앙에 광원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검출기 B가 먼저 검출하고 검출기 A는 나중에 검출할 건데 걸리는 시간 B가 얘는 C 플러스 V로 나눠서 짧아진 거고 얘는 C 마이너스 V로 나눠서 길어진 거잖아. 그러면 지금 V가 0.9C니까 얘는 1.9C고 얘는 0.1C지. 19대 1이네. 그러면 반대로 걸린 시간은 이거 분의 1이니까 1대 19다 이거지. 그래서 검출기 B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검출기 A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배 더 길 거다. 19배.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자, 여기가 광원이야. 여기 광원이고 여기가 거울인데 바깥에서 보니까 광원에서 거울까지 시간이 0.4t, 거울에서 광원까지 걸린 시간이 0.6t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은 우주선은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상황이 짧고 시간이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 시간이 길대. 그래서 얘가 짧아져야 되니까 얘가 마중 와야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제 시간 B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몇 대 몇이야? 2대 3이 됐을까? 마중 오는 상황은 이 속도가 V라면 마중 오는 상황은 C 플러스 V로 마중 오는 상황과 같고 멀어지는 상황은 C 마이너스 V로 멀어지는 다가가는 상황과 같으니까 이 둘의 B가 몇 대 몇이란 거야? 걸린 시간이 짧은 쪽이 빠른 거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이 거리가 어차피 같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비가 2대 3이다. 그러면 속도비가 3대 2다. 그치? 이 속도비가. 그래서 둘이 3대 2니까 쩍쩍쩍 해주면 뭔데? C는, V는 5분의 1C 이렇게 되면 되겠다. 음. 아, 특히 특별히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오케이. 넘어가지. 자, 그 다음. 자, 그림은 관찰자 A가 0.6C로 가는 상황이다. 왜?
내가 수업하고 상관없지. 관찰자 A가 0.6C로 가는 상황이고, 관찰자 B의 PQ가 P 광원 Q가 전부 다 얘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다. 자, A가 관측했을 때 P와 Q 사이의 길이 L. 자, 이거는 무슨 길이에요? A가 관측했을 때 P와 Q 사이의 길이. 고유 아니면 수축이잖아. 수축이지. 움직이는 길이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착한대. 자,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얘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이야. 얘가 봤을 때는 움직이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두 점인데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빛을 비추면 얘가 다가가고 얘가 멀어진다 맞지? 그러면 멀어지는 애랑 다가가는 애가 동시에 도착해야 되니까 광원은 어디에 쏠려야 돼? 이쪽에 쏠려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1, 2, 3, 4, 5번. 옳은 것은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은 0.6C보다 서로 보는 속도는 같아.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가 봤을 때 이거면 얘가 봤을 때도 이거야. 0.6C로 봐야지. 그 다음에 2번.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게 뭔데? 광원과 P 사이의 거리가 L이다. 자, 그러면 광원과 Q 사이 거리네. 그냥 이거는 누가 더 길어야 돼요? 이래 묻는 거네. A가 봤을 때 이 사이의 길이가 L이다 했으니까. 얘랑 얘는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다 맞지? 그래서 L보다 더 크다 돼야지. 얘는 틀렸고. 3번.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착한다. B가 관측하면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를 이쪽에 쏠리게 했으니까 누구부터 먼저 도착? 얘부터.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그래서 P부터 먼저 도착. Q보다 P에. 얘 맞죠. 그 다음에 4번.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항상 B가 관측하면 나가 B. 다른 사람의 시계는 무조건 내 시계보다 느리게 가야지. 빠르게 간다 하면 틀렸어. 그 다음에 5번.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이 비교 대상이 아니지. 누가 측정해도 같다 돼야 돼. 오케이. 자, 이제는 광원 2개, 검출기 하나. 자, 누가 봤을 때 상황으로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검출기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단다. 자, 그리고 발생한 빛이 P가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 자, P 안에 있네. 그러면 조금 쉽다, 그죠? 자, 안에 있는 P가 보면 어차피 광원 검출기 안 움직이잖아. 자, 지금도 누구의 움직임, 만약에 바깥에서 본다면 누구의 움직임을 봐야 돼? 빛을 쏘는 애 말고, 누구? 도착할 애한테 봐야지, 도착할 애. 요 검출기 움직이면 볼 건데, 어차피 얘는 안 움직이니까, 중앙에 있고 안 움직이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쏘면 동시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동시에 도착한다 했으니까 동시에 쐈다 되는 거지, 동시에 쐈다. 자, 근데 지금 P가 봤을 때 출발과 도착이 모두 동시다, 맞지? 둘 중에 어떤 동시가 깨지는 거야? 광원은 2개고 검출기가 하나잖아. 그러면 출발이 서로 다른 위치지. 얘가 깨져야 돼. 얘가 보면. 그래서 도착은 동시에 하게 해줘야 돼. 자, Q가 봤을 때는 검출기, 광원 포함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가니까 검출기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맞지? 그러면 검출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누구 B한테 맞은 가? 얘한테 맞은 거고 얘한테 멀어지는 거다, 맞지? 그러면 얘가 도착하기 쉽고 얘가 도착하기 어려우니까 얘부터 도착한다 하면 안 되고 도착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출발을 얘부터 먼저 시킨다 해야지. 그래서 얘를 먼저 출발시키고 얘를 나중에 출발시켜서 같이 도착하게 만든다. 이거. 기니 D 보자. 기억. A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은 같다 했으니까 맞는 거야. 빛의 속력은 무조건 같다 돼야 돼. 니은 Q의 관성계에서 P의 시간은 Q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내 시계. Q가 내 시계. 느리게 간다. 맞고. 남의 시계는 항상 내 시계보다 느리게 간다. 그 다음에 디귿.
Q의 관성계에서 A가 B에서부터 먼저 발생한다. A부터 먼저 쏴야 되지. 그 다음에 B 쏴서 같이 도착하게 한다. 맞다.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상황은 P가 바깥에 있고 안에 타고 있는 Q. 자, 0.5C로 운동하고 있는데 P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Q랑 P가 스치는 순간 Q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강원. 일단은 Q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얘가 봤을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안에서 봐도 중앙이란 거지. 어차피 수축된 정도는 똑같으니까. 같다는 거야. 중앙에 있다는 얘기고. 광원 A, 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 그러면 A랑 B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당연히 누구부터 먼저 도착하겠노? 얘가 봤을 때 동시에 발생했대. 그러면 얘가 중앙에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맞겠지, 맞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상황이 이제 절대 동시가 없어요.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한 거야? 출발은 양쪽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 도착은 B에서 빛이 먼저 도착하고 A에서 빛이 나중에 도착. 이렇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출발이 동시긴 한데 위치가 달라서 절대 동시가 아니고 도착 자체는 어차피 동시가 아니고 그러면 절대 동시가 없는 사건이야. 앞에서 그런 유행 했었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를 가정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다.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그냥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동시에 도착할 수 있어? 얘가 지금 도착하기가 매우 쉽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이쪽으로 좀 보내야. 그럼 뭔가 이쪽 어딘가에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가 적어도 있겠지. 그 위치를 가정해서 그냥 하나 깃발 꽂아 놓는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 봉에는 양쪽의 빛이 동시에 도착해야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 동시에 도착하는 어느 지점이 됐으니까 이거는 절대 동시다, 맞죠? 안에서 봐도 어떻게 돼? 왼쪽에 치우친 이 파란색 지점에 동시에 도착해야 되잖아.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쏴야 돼? B부터 먼저 쏘고 A를 나중에 쏴야 된다 이거지. 당연히 중앙에 있는 Q 입장에서는 B를 먼저 쐈으니까 누가 먼저 도착해? B가 먼저 도착한다 하면 된다 이거지. 기니 D, 기억.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P에 도달한다. 아니었지. 동시에 P. 얘가 지금 여기 있네. 얘가 둘이 얘 입장에서는 얘랑 스친다 했을 때 얘랑 같은 위치잖아. 그러면 여기서 동시에 빛이 출발하면 같은 거리니까 동시에 도착하겠지 뭐. 그래서 얘는 P에 도달한다 맞고. 니은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한다. P가 봤을 때 Q에 동시 도달 아니었지? 얘부터 먼저 도달이지. 거리를 맞춰놨으니까. 왜 또? 어? P에서 봤을 때 B 빛이 먼저 도달한 거 맞지? 아니, 광원의 움직임을 자꾸 왜 보는 거야? 광원의 움직임 말고 얘 봐야지, 얘. 얘 움직임 봐야지. 광원은 쏘고 나면 끝이라 했잖아. 그래서 얘는 맞고. 디귿.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 얘는 그냥 그거네. 자, B에서 발생한 빛이 Q. 이렇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그냥 둘이 비교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연습. 이거는 뭐예요? 안에서 본 편도지. T0다 맞지? 아까 우리 총 4가지 연습했잖아, 맞지? 바깥에서 보면, 여기서 쏜 빛이 얘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빛한테 마중 가는 상황이니까 T2 상황이다, 맞지? 최고 짧은 상황. 그래서 요거를 이 두 사람이 체크하면 얘가 더 짧다 이거지, P가. 그래서 P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죠? P가 짧으니까.
지금 마지막 디귿은 전혀 다른 거 보는 거야. 그냥 우주선을 타고 있는 Q, 옆에 있는 광원, 여기서 발생한 빛이 Q한테까지 가는 거를 QP 입장에서 본 거야. Q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안에 가만히 있고 얘가 한번 편도 가는 거고. 바깥에서 보면 얘가 마중 가잖아. 안 그래도 이 길이가 짧아졌는데 마중 가잖아. 그래서 시간이 짧게 걸린다 이거지. 어, B가 먼저 도착. 왜 동그라미 했지? 동규 미안하다. 이것 때문에 간 거지. 오케이, 넘어가지. 자, 다음. 관찰자 P에 대해서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정지. 그러면 같은 거리. 보통 이런 별은 광원이겠지. A, B가 뭐 반짝반짝 하겠지. 자, P 관성계에서 Q가 P를 스치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한다. 자, 일단은 A랑 B가 동시에 빛을 내면서 폭발하니까 같은 거리에서 폭발하니까 얘한테 동시에 도착하겠지. 뭐. 그거는 이제 P 입장이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P 관성계에서 A와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한다. 맞죠? 중앙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Q의 관성계에서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자, 일단은 폭발 동시 도착. 누구부터 깨뜨려야 돼? 광원 두 개. 같이 빛 반출. 얘 동시 도착. 누구부터 깨뜨려? 출발부터 깨뜨려야지. 그러면 얘가 보면 얘들 전체가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이동은 얘의 이동이지. 자, 얘가 이동할 건데 여기 오는 빛한테 마중 가잖아. 그러면 이 빛이 도착하기가 쉬우니까 동시에 도착시키려면 누구부터? 얘부터 먼저 쏜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폭발한다. 그래서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맞죠? 디귿. Q의 관성계에서 A와 P 사이의 거리는 B와 P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어, 아니 거리는 같게 맞춰놨잖아. 얘가 보면 둘 다 짧아지지. 둘 다 짧아져서 거리 똑같다 이거지. P가 A, B별 사이에 있는 건 중앙에 있는 건 어차피 똑같다. 이거. 그래서 거리는 크다가 아니고 같다 돼야지. 같다. 음, 어,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봐봐.
동기야. 미안하다. 너뿐만이 아니었다. 어? 몰라, 답을. 뒤에 답 좀 봐봐라. 음. 자, 가보자. 자, 영희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 오해하면 좀 잘 풀리겠노. 자, 광원 2개, 검출기 하나. 문제의 상황이 있을 거야. 누가 봤을 때 뭐 어떡하더라 하는 상황이 있잖아. 자, 문제에서 보면 여기 있겠네. 영희가 관측했을 때 A, B 양쪽에 있는 두 광원으로부터 동시에 방출된 빛은 시간 T0 지난 순간 동시 도달. 자, 영희는 이 광원과 같이 보자. 자, 영희는 이 광원과 검출기랑 같은 개가 아니야. 영희가 봤을 때 충분히 움직이잖아. 근데 움직이는 상황에서 영희가 본데 동시에 출발시켰는데 동시에 도착한다 했잖아. 그러면 길이가 다르겠지. 자, 광원은 어차피 출발시키는 놈이니까 도착하는 애 보라고, 도착하는 애. 검출기가 영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다 움직여. 멈춰있는 거 없어. 다 움직이는데 여기서 빛을 쏘고 검출기는 그 광원은 알아서 지각이 가는 거야. 빛을 쏘고 빛은 이제 가고 있겠지. 근데 검출기가 이쪽으로 가잖아. 검출기가 이쪽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 빛이 도착하기가 쉽냐 보는 거야. 도착하기 쉽냐. 여기서 오는 게 도착하기가 쉽잖아. 여기서 오는 것보다. 그러면 도착하기 쉬운 놈을 그대로 두면 안 돼. 왜? 동시에 도착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구부터 먼저 출발시키냐, 얘부터 먼저 출발시킨다 하는 게 출발을 다르게 볼 때. 지금은 출발도 동시, 도착도 동시니까 건드릴 수 있는 게 길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도착하기 쉬우니까 어렵게 만들어야지. 얘를 이쪽에 붙여야지, 이쪽에. 그래서 지금 검출기가 광원 B 쪽으로 쏠려 있다.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철수가 관측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 B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먼저 도착한다. 어? 야, 이거를 동그라미 하면 안 돼. 아니구나. 아, 네, 미안하다. B에서 먼저 방출된다는 거야. 쏘리. 쏘리.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한다를 깨트리면 안 돼.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하게 우리가 만들어준 거잖아.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거는 철수 입장에서도 그대로 해야 돼. 근데 검출기가 어디에 쏠려 있어? 여기에 쏠려 있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에 동시에 도착하려면 누구부터 먼저 쏴야 돼? A부터. 그래서 A부터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시간 잘 지정해서 B 쏘면 같이 도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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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과했지? 틀린 거 맞잖아. 틀린 거 맞지? 먼저 도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동시 도달이라 했잖아, 얘가.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는 CT0보다 크다. T0가 뭔데? 얘가 봤을 때 동시에 방출돼서 T0 지난 순간부터 동시 도달. 일단은 CT0는 말 그대로 빛의 이동거리야. T0초 동안 빛의 이동거리잖아. 자, 일단 A에서 검출기니까 A랑 검출기지. 그러면 A랑 검출기가 밖에서 영희가 봤을 때 A에서 빛이 출발해서 검출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0잖아. 그러면 자, 광원이 여기 있고 검출기가 여기 있으면 영희가 보면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고 검출기가 V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 하는 게 영희 입장이다, 맞지? 그러면 CT0는 어떤 길이에요? 이게 CT0지. 빛의 이동 거리.
자, 이거랑 뭐랑 비교해놨어? A에서 검출기까지 거리 철수가 관측했을 때잖아. 그러면 어차피 방향성은 똑같게 돼 있어. 이 길이 자체가 이미 수축된 거지. 영희가 봤잖아. 철수가 보면 이 길이도 더 멀어지잖아. 근데 이 길이랑 요 길이 비교해놨잖아. 타임. 자,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누가 고유길이야? 철수가 고유길이잖아. 그거 묻고 있잖아. 철수가 봤을 때 A랑 검출기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영희가 본 게 이거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영희가 본 거는 철수가 볼 길이보다 더 수축돼 있잖아. 근데 심지어 이 길이조차 아니야. CT0가. 빛이 이동하고 V가 이동해서 검출기가 이동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0잖아. CT0는 이 사이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빛의 이동거리야. 그러면 얘가 마중 가는 상황으로 줬으니까 빛의 이동거리는 그거보다 더 짧겠지. 그치? 그렇게 비교를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CT0보다 크지. 얘는 맞다 해야지. 디귿.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운동 방향 길이는 그냥 이거야. 운동 방향 길이는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운동 방향 길이보다 짧다. 누가 고유 길이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누가 고유 길이고? 우주선이 안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 영희. 그러면 영희가 진 길이 고유 길이, 철수가 진 길이 수축된 길이. 그래서 철수가 영희가 무슨 영희보다 짧다 했으니까 틀렸지? 철수가 짧다 했으니까 틀렸네. 영희가 짧다. 어? 길이는 수축 아니냐고? 맞지? 내가 뭐 잘못했나? 운동 방향의 길이, 우주선의 길이. 운동 방향과 수직한 길이 물었으면 수축 안 돼. 운동 방향의 길이는 수축이 돼서 철수가 진 게 더 짧다. 철수가 측정한 길이는 영희가 측정한 길이보다 어, 왜 이러지? 야, 이거 바로바로 정정해줘. 미안하다. 짧다. 오케이. 넘어가지.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기노?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관찰자 입장에서 두 개, A 입장에서 두 개 사실 확인해놨고, B 입장에서 두 개 관찰해놨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쓸만한 정보들을 이제 모아야지. 자, 일단 상황이 광원 두 개, 검출기 하나인데 모든 게 얘 입장에서 고정. 그러면 얘 입장에서 움직인다, 맞지? 운동 방향 좋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검출기 움직임 체크할 거예요. 자, 위에서는 더 이상 읽을 건 없는 것 같아. 밑에 가보자. 자, 밑에 보면 P와 R에서 방출된 빛이 A가 관측했을 때 Q에 동시에 도착한다. 이미 여기서 하나 끝났어. P와 R에서 동시에 발출이란 말은 없지만 일단은 방출됐어. 방출됐는데 동시에 도착해버렸지. Q에서. 어떤 한 장소에 동시에 도착해버렸으니까 이게 뭐야? 절대동시잖아. 한 개밖에 없는 검출기에 양쪽 빛이 동시에 도착했잖아. 그거를 A가 관측했다 했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B도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Q에 동시에 도착한다는 두 사람 모두 입장에서 만족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T이다. 이거는 뭐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T 요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자, P와 R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된다. 이게 B 입장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야지. B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빛이 동시에 방출했는데 검출기가 이쪽으로 가는데도 얘한테 동시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뭐를 건드려야 돼? 출발도 동시, 도착도 동시인데 건드릴 수 있는 게 길이. 그러면 길이 건드려야지. 검출기가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어디서 오는 빛이 도착하기가 쉬워? 얘가 도착하기가 쉽잖아. 얘가 오는 빛이.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야지. 같이 도착해야 되니까. 검출기 어디로 옮겨야 돼? 이쪽으로.
얘한테 더 멀리. 그래서 검출기는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P와 R 사이의 거리는 2L. 자, 이 사이의 거리가 2L. 이거는 그냥 길이 수축 묻는 것 같아. 이거를 지금 B가 관측했잖아. 이건 수축된 길이야. 그러면 만약에 A 입장으로 물어보면 이거보다 길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디 가보자. 뭐 묻는지 보자. 자, 지금 아까 그 상황이 P, R이면 Q는 요 쏠려있다 했어. R 쪽으로. 자, 기니디 보면 기억. B가 측정했을 때 P와 Q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 B가 측정한 게 이게 2L이었잖아. 그러면 이쪽이 더 길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절반이 L이니까 L보다는 더 커야지. 그러면 P와 Q 사이, PQ 사이 거리는 절반 L보다 크다 해야 되니까 틀렸고. 니은 A가 관측할 때, A 안에서 관측할 때 빛은 R보다 P에서 먼저 방출된다. 건드릴 수 없는 게 도차. 얘는 절대동시라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놈 먼저, 먼 놈 먼저 출발시키고 가까운 놈 나중에 출발시키지. 그러면 P부터 그 다음에 R. R보다 P에서 먼저 방출. 맞고. 디귿. B가 측정할 때 빛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짧다.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A가 측정하면. 자, 이거는 그냥 편도인데, 어떤 한 편도 사건인데, 안에서 본 거랑 바깥에서 본 거 비교하잖아. 안에서 보면, 이제 이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질문이야. 이 동시성 문제가 아니라, 그냥 두 개의 광원 검출기가 있는 거야. 여기서 편도 보낼 거예요. 안에서 보면, 그냥 T제로 같은 느낌이야, T제로. 이 길이 그대로 있고, 그냥 가는 거. 바깥에서 보면 상황이 두 개겠지. 빛은 출발시키고 오냐, 빛은 출발시키고 멀어지냐. 그러면 T1 멀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T2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어중간하게 대각선으로 멀어지면 T3. 지금은 무슨 상황이야? 자, 어차피 A는 그냥 안에서 보는 거고 우리 B가 볼 거 아니야. B가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PQ는 P에서 Q까지 편도는 얘가 검축이잖아.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다가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얘가 광원이잖아, 얘가 광원. 얘가 검출기. P에서 Q 가는 상황. 다가가는 상황이죠, 다가가는 상황. 다가가는 상황과 그냥 안에 가만히 있는 상황을 비교해놨잖아. 누가 더 길어야 돼? 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 다가가는 상황이 훨씬 짧다 했어요. 그래서 A가 더 길고 B가 짧다. 그래서 B가 측정할 때가 T보다 짧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안에는 우리가 말했던 네 가지 시간이 다 있어요. 자, 먼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이 문제랑 상관없이 키울게 그냥. 자, 일단 이렇게 보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맞춰 놓을게. 이 안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여기가 광원이고 양 세 개의 검출기에 뿌려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길이가 다 같으니까 얘 B 입장에서 빛이 가고 빛이 가고 빛이 가는 게 같은 시간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T0 같은 놈이야. T0 같은 놈. 그냥 한번 가는 거야, 안에서. 자, 이거를 안에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세 개 다 볼 거야. 보고 비교할 건데 일로 가잖아, 일로. 자, 그러면 광원에서 빛 한 번에 방출하면 끝이고, 자, 세 개 각각의 검출기가 이렇게 가잖아, 얘가 봤을 때. 그냥 100% 멀어지는 놈 누구야? 얘. 그 다음에 완전히 다가가는 놈 누구야? 얘. 그 다음에 어중간한 게 비스듬한 게 누구야? 얘. 대각선. 누가 제일 길다? 얘가 제일 길다라고, 얘가. 이 모든 T제로 포함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얘가 제일 긴 거야. 누가 제일 짧다? 얘가 압도적으로 짧은 거지. 그러면 남은 거는 얘들 둘인데 얘들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길겠어? 이렇게 가는 게 얘고 얘는 이렇게 가잖아. 당연히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어, 얘가. 근데 이놈 하나가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평균값이야. 딱 절반이었잖아. 맞니? 그래서 지금 매겨보자면 TQ가 가장 크고 TP가 가장 짧고 그 다음에 T0, 그 다음에 TR 요런 관계라고. 길이를 맞춰놨을 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0.8C, 0.8C, 0.6C 정도는 우리가 감마 생각할 수 있어. 0.8C는 팽창되는 정도가 얼마인 속도? 요거 삼각형 하나 생각해주면 좀 편해. 자, 내가 보통 쌤이 여러 삼각형 그리면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왕복 운동하는 비시계는 가만히 있는 비시계.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왕복하게 만드는 게 이 움직이는 비시계. 그래서 비교 대상은 이렇게 운동하는 거랑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 길이 비교하는 게 감마. 얘보다 얘가 시간이 몇 배 많이 걸리겠다 하는 게 이 이유잖아. 맞지?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무슨 비인데? 같은 시간 동안 우주선이 이만큼 이동해서 빛시계가 이동했더니 빛이 이만큼 간 거잖아. 빛의 이동 거리랑 우주선의 이동 거리를 비교해 놓은 거잖아. 0.8C 이렇게 하면 0.8C는 C의 5분의 4배잖아. 얘가 얘의 5분의 4라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거 둘의 관계가 몇 대 몇인 상황? 5대 4인 상황이다 이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니까 얘가 3인 거야, 3. 그러면 간마는 얼마니 물어보면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는 게 간마라 했잖아. 3분의 5. 팽창되면 3분의 5배 팽창, 수축되면 5분의 3배 수축. 고유 시간, 고유 길이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감마가 3분의 5인 세상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A가 봤을 때 A가 바깥에 있네.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한 빛이 동시에 도착. 자, 이제 뭐 건드려줘야 돼?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동시에 도착했대. A 바깥에 있잖아. 검출기 다 움직이잖아. 그럼 뭐 건드려야 돼? 길이 건드려야지, 길이. 맞습니까? 출발 동시를 막을 수도 없고 얘들이 움직이는 걸 막을 수도 없으니까 길이 건드려야지. 누구를 가장 길게 해야 돼? 도착하기 쉬운 놈. 이 세 개 검출기 중에서 얘가 봤을 때 도착하기 쉬운 놈이 누구야? 얘. 그러면 얘 길이를 가장 길게. 그 다음에 도착하기 맞지? 도착하기 제일 어려운 놈. 얘 길이를 가장 짧게. 얘는 어중간하게. 그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광원에 약간 요런 느낌이네. P, Q, R. 요런 느낌으로 이제 길이가 상황이 돼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A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 거리는 LP 플러스 LQ보다 작다. LP 플러스 LQ는 다 누구 입장이야? B 입장이네. 그러면 LP, LQ 뭐 이게 누가 더 길지 모르지만 이 길이잖아. 고유 길이. 그러면 얘가 진 게 수축된 길이 LP 플러스 LQ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죠? 니은 B가 측정할 때 LP가 LR보다 크다, 작다. 아니지. LP가 제일 길어야지.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어. 디귿.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항상 뭐하노? 느리 가듯이. 남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느리 간다. 틀렸다.
내시계, 내시계. 자, 요번에도 양쪽에 2개, 위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각자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뿌려준다. 요 3개 검출기로. 자, 뿌려줄 때 시간 관계가 A에서 보면 A 바깥에 있네. 자, 이 얘들 이쪽으로 움직인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자, A에서 보면 요 2시간이 같대. 자, PQ 어디인지 봐야지. P 여기 있고 Q 여기 있잖아. A에서 보면 PQ가 움직이는데 얘는 광원 쪽으로 가잖아. 얘는 광원에서 멀어지고. 근데 시간이 똑같이 걸린단다. 길이 조정해야지. 자, 얘가 도착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좀 더 멀게, 얘는 좀 더 가깝게. 그래서 광원이 여기 있으면 P는 좀 멀게, Q는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래야 A가 봤을 때 시간이 똑같이 걸릴 수 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들 둘이 똑같단다. B에서 봤을 때. 자, B에서 보면 어차피 검출기 안 움직이잖아. 맞나? 그러면 똑같이 광원에서 똑같이 동시에 출발한 빛이 시간 똑같이 걸렸으니까 동시에 도착했잖아. 그럼 뭐만 맞추면 돼? 길이를 똑같이 맞춰 놓으면 동시에 도착할 거 아니야. 안에서 보면. 그러면 Q랑 R은 거리 똑같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게. 오케이. 고려해 놓고 이제 기억 한번 비교해 보자. 문제에서는 뭐랑 비교할지 모르지만 자, 기억이랑 T1 한번 비교해 봐. 기억이랑 T1.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은지.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2개.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같은 사건을 다른 관측자가 비교하는 거잖아. 광원에서 P까지 보내는 것밖에 없어. 자, 광원 여기 있고 P 여기 있어요. 빛을 이까지 보낼 건데 안에서 볼 때랑 바깥에서 볼 때니까 이 상황은 우리 아까 4가지 상황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필요 없잖아. 얘들하고 비교하는 거잖아. 그냥 광원에서 검출기 P까지 빛 보내는데 안에서 보면 가만히 있고 가는 거잖아. 바깥에서 보면 우주선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광원에서 빛 비추면 P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 안 그래도 짧아졌는데 움직여서 들어가니까 T2. 가장 짧은 상황. 우리끼리 약속 T2.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가 안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짧은, 반대지. 훨씬 짧은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기억하고 T2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랑 T2 비교하면 어떻게 돼? 문제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것들하고 비교하면 되잖아. 기억. 비관성계. 자, 비관성계에서 봤을 때 안에서 보면 얘들 둘은 거리 같고 얘가 좀 더 머네. 가만히 있네.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시키면 누구부터 도착? 얘들부터 도착. 얘는 나중. 얘들 둘이 도착하는 시간이 T2잖아. 그러면 얘는 더 머니까 얘보다 크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니은도 마찬가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야 돼. 자, 니은을 T1이랑 비교하면 니은은 R, T1은 Q. R과 Q는 안에서 봤을 때 거리 맞춰놨잖아. 자,
거리 맞춰놨는데 바깥에서 보는 거잖아. A가 봤을 때. 검출기 둘 다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광원에서 R까지 가는 거는 무슨 상황이야? 바깥에서 보면. 대각선 상황. 바깥에서 보면 광원에서 검출기 Q까지는 무슨 상황이야? 검출기가 멀어지는 상황. 얘들 둘의 길이를 요 광원에서 R이랑 광원에서 Q 길이를 안에서 안 맞춰놨으면 우리 그거 길이를 안 맞춰놨으면 비교 불가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길이를 맞춰놓고 출발시키면 멀어지는 게 제일 크다 했잖아. 멀어지는 게. 그래서 얘는 얘한테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제일 길다 이거지. 그래서 Q가 R보다 더 크다 돼. Q가 R보다 더 크다. 그래서 얘가 이거 되겠죠. 니은과 T2 비교하면 같이 해보자. 니은과 T2 비교하면 또 무슨 상황이야? 같은 한 사건을 A랑 B가 서로 비교하는 거다, 맞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봐야지. 광원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는 사건이다, 맞지? 이 사건을 안에서도 보고 바깥에서도 본대. 당연히 누가 더 길어? 안에서 보면 쭉이고 바깥에서 보면 이거나 대각선이잖아. 그러면 바깥에서 본 게 길어야지. 그러면 바깥에서가 A니까 A가 더 길다 돼야지. 그래서 기억은 T1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은 T2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건 맞고 또 우리 찾아준 대로 이것은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 거리는 EC-T2보다 크다. 자, 또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나왔으면 이거는 빛의 이동거리잖아. T2 시간을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지. T2는 얘가 관측하고 있네, B. 자, 그러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Q나 R이나 어차피 거리에 맞춰놨으니까 이 길이 뭘로 잡겠다는 거야? CT2 잡겠다는 거지. 안에서 보면 B가 안에서 보잖아. 안에서 보면 검출기 가만히 있잖아. 여기까지 가는 동안 빛의 이동거리가 CT2잖아. CT2. 자, 그거 2배 했어요. CT2 2배 한 거라 2배 한 거랑 뭐랑 비교하고 있어? PQ 사이 거리. B 관성이네. 그러면 B에서 봤을 때 이 길이 더한 게 이거 2배 한 거보다 크니 작니 묻는 거잖아. 여기 크잖아. 얘 하나보다 크잖아. 그러면 PQ 사이의 길이는 이거 2배 한 거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ECT2보다 크다 이거지. 오케이. 자, 잠깐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길이를 크게 두 가지로 물어봐. 길이는 두 가지로 많이 물어봐요. 하나, 측정하는 대상의 길이. 우주선 길이, 뭐 골 길이, 저기 행성사의 길이, 뭐 이런 거. 수축된 길이,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실제 빛의 이동거리. 빛의 이동거리로 물어보는 길이가 있고, 관측하는 대상의 길이로 물어보는 길이가 있다고. 그러면 길이를 관측해서 어떤 대상의 길이를 측정하는 상황이면 수축된 길이나 고유 길이냐 그거 구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CT2, CT1, CT0 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뭐야? 빛의 속도랑 시간 곱해놨잖아. 빛의 속도는 어차피 광속도는 일정하니까 빛의 속도로 그 시간 동안 등속도로 운동할 수 있는 거리잖아. 그게 빛의 이동거리야. 빛의 이동거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무조건 큰 거야. 오케이. 어. 가보자. 자, 미온인데, 일단, 그림 하기 전에 배경은 요래, 미온이라는 입자야, 입자.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야. 우리가 이제 지구가 여기 그
지구 주변에 지구 대기가 있잖아, 맞지? 우주선이 날라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우주선 아니고 엑스레이, 감마선, X선 할 때 그 선, 레이. 그러니까 우주에서 어떤 우주선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 대기 중에 뭔가 충돌과 이런 걸로 인해서 생성되는 입자가 그 중에 하나가 뮤온이에요, 뮤온. 그래서 얘는 속도가 적혀있지. 0.998c 정도 돼. 엄청나게 빠른 거지. 거의 C지, 맞지? 그러면 얘는 감마 값이 무지 클 거야. 그렇다는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뭔가 현상, 효과, 시간이 팽창되고 길이가 수축되는 효과가 큰 애지, 큰 애. 그래서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현되는 거지. 자, 이 입자가 워낙 불안정한 입자다 보니까 이 입자는 고유수명, 뭐 살고 죽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2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마이크로세컨드야. 자, 그러면 요게 1 마이크로세컨드인데 빛의 속도로 곱해보면 빛의 속도로 1 마이크로세컨드 이동하면 얼마 이동할 수 있냐면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거든. 근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라 했잖아. 그래서 곱해보면 대략 300m. 빛의 속도로 300m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그 시간의 2.2배인 2.2 마이크로세컨드가 수명이야, 수명. 그러면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사라져야 돼. 빛의 속도랑 거의 가까우니까 빛의 속도라고 해도 1 마이크로세컨드가 300m니까 얘는 660m. 660m 정도 가서 사라지는 게 당연한 입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지면에서 높이가 10km 정도 되는 상공에서 이 생성된 뮤온 입자가 어디서 관측이 되더라? 지면에서 관측이 되더라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고전역학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2.2 마이크로세컨드 밖에 못 사는데 10km 상공에서 생성된 애가 밑에서 관측이 됐다. 이거 설명 가능한 거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잘못된 표현이야? 왜 도착하지 못한다는 표현이야? 내가 맞아봤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고유수명, 시간과 길이는 다 상대적인 거라 했어. 고유수명은 고유라는 말이 붙은 시간인 거 보니까 누구 입장이야? 생성과 소멸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뮤온이 안 움직이면 뮤온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뮤온 입장이야. 뮤온 입장에서 자기가 정지잖아. 그러면 뮤온 입장에서 자기 수명이 이거인 거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수명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시간 팽창. 그게 다른 사람이 우리 입장이지, 우리 입장. 그래서 이 수명은 뮤온 입장에서 계산해 놓고 이 10km는 또 누구 입장이야? 10km 상공이라는 건 우리 입장이잖아. 그러면 길이는 우리 입장으로 설명하고 시간은 얘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그럼 맞춰줘야지. 자, 일단은 관측이 되는 이거를 뮤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노? 뮤온 입장에서는 뭐는 맞아? 수명은 맞아. 얘는 2.2 마이크로세컨드만큼 있다가 사라지는 애 맞아. 하지만 뮤온이 본 세상은 여기에 만약에 산이 일이 있다면 뮤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이는 거야? 산이 위로 움직이는 거지. 지면이 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높이, 10km라는 높이는 얘가 봤을 때 충분히 수축이 된다 이거지, 수축이. 근데 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감마값이 수축되는, 팽창되는 정도가 15.8 정도 돼. 거의 16 정도 돼요. 그러면 10km를 15.8분의 1, 거의 16분의 1 해주면 얘가 뭐보다 짧아지는 거야? 660m보다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뮤온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 살아있어도 이 길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거지. 뮤온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뭐는 맞아?
얘가 생성되는 높이가 10km는 맞아. 이 산은 우리 입장에서 10km 맞잖아. 그래서 10km 이거는 맞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수명이 문제인 거지, 수명. 뮤온의 수명은 뮤온 입장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팽창된 수명을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2.2 마이크로세컨드보다 15.8배 더 팽창된 시간 오래 살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나 어차피 15.8배 더 오래 살면 이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게 660m잖아. 그러면 15.8배 더 뻥튀기 해주면 얘는 10km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뮤온은 10km 동안 이동하는 동안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는 입자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는 입자다. 오케이.